네, 이번 시간은 61쪽입니다.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 저는 별이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별은 어디서 왔을까? 잘 따라보세요. 네, 법률관계는 재료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재료 가지고 요리를 만들면 맛이 난다. 이 재료에 해당하는 것을 요리에 해당하는 것, 맛. 어렵게 표현하면 재료는 뭐다? 네, 법률 사실이었다. 그런 얘기고, 요리는 뭐다? 네, 법률 요건이었다. 그런 얘기고, 맛은 법률 효과였다. 이런 얘기죠. 네, 이렇게 자꾸 써들은 이유는 익숙해지라고. 그럼 법률 사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별. 네, 의사표시라고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자, 법률 요건 중 총칙의 테마가 법률 행위 가지고 놀아요. 법률 효과는 권리 변동이었다.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별 볼일 없는 법률 행위 아닌 비법률 행위로 인한 권리 변동과 별이 들어가 있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행위로 인한 권리 변동. 그러면 결국은 권리 변동, 이건 결과죠. 이건 결과가 생기는 원인이죠. 그러면 여기가 가려면 최초의 이 의사표시 고장이 생기면 이 정상이 아니겠죠. 그래서 책 순서가 먼저 권리 변동부터 공부를 하고, 두 번째 테마가 법률 행위 거쳐서 왔다는 얘기죠. 그럼 정말 중요한 데는 포인트는 1장, 2장, 3장이면 사실은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팁을 드리면, 하나 팁을 드리게 되면, 혹시 어느 날 갑자기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공부하고 싶을 때 권리 변동부터 읽지 말란 얘기예요. 어디를 읽어라? 팁 읽으면 순서대로 할 생각을 제발 하지 말란 얘기예요. 순서대로 할 생각 하지 말고, 네, 선택과 집중을 하시라. 그런 얘기요. 선택과 집중을 한다 보면은 바로 어디다 집중해야 되는 거요? 별에다가 집중하고 공부하라. 그런 얘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이 의사표시 얘기는 어디서 또 나왔어요? 네, 여러분들이 뭐예요? 앞에서 한 거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이란 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의사표시는 다시 우리가 여기다가 갑이, 네, 내 토지를 판다. 그럼 판다라고 했으면 을도 뭐야? 내가 그런 걸 사겠다. 이 판다가 뭐냐 하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의사표시. 이걸 뭐라 하느냐? 네, 청약의 뭐다? 의사표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산다. 이게 바로 뭐다? 이거죠. 뭐 승낙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 가지고 무슨 계약이 체결되면, 네, 매매라는 계약이 체결되면 약속했으니까 이쪽은 달라. 네, 약속대로 대금을 달라 하면 되고, 을은 약속대로 네, 관련된 건물 관련된 소유권을 달라가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초의 이 의사표시에, 이 의사표시 고장이 생기면 여기도 고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의사표시는 뭐가 있는가 봅시다. 그래서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자, 책에서 이런 말 나오죠. 의사와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뭐가 없을 것, 하자가 없을 것. 네, 요게 효력 요건에서 나왔던 거예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그럼 뒤집어 보세요. 의사 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또 하자가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이 불일치를 갖다가 표의자가 네, 알고 할 수도 있고 모르고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자, 불일치를 알고 하는 것을, 요것을 갖다가요, 한 글자로 얘기하면, 네, 뻥 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구라치지 말아라. 다른 말로 빈말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제 세 글자는 거짓말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거짓말. 근데 책에다가 뻥, 빈말, 거짓말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남들 못 알아먹게끔 고친 말이 뭐냐 하면 허위 표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일치를 알고 하는 것을 법률 용어로 고친 말이 뭐다? 허위 표시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허위 표시. 그리고 이 뻥치는 것을, 허위 표시하는 것을 지 혼자 할 수도 있고 상대방하고 짜고 할 수도 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혼자 하니까 여기다 쓴 말이 뭐냐면 혼자 하는 거니까 뭐예요? 네, 단독. 짜고 하니까 이건 통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하자가 없는데 하자가 있는 것이는 뭐가 있냐면 네, 사기하고 강박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한 글자 따가지고 이렇게 단, 통, 착, 싸 요까지만 상관없어요. 그런데 책자에 보면요, 이 단독 허위 표시를 이렇게 안 적어 놓고 이렇게 적어 놓고 있다는 거죠. 진이 아닌 의사 표시. 요렇게 조문은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진통 착사다 이렇게 표현한 분도 있고, 아니면 진이 아닌 의사 표시 글자가 길으니까 아닌 자를 앞으로 해가지고 이게 비진이 표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비통착사강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단통착사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법조문 순서대로 가면요, 자, 이것이 단독 허위 표시, 진이 아닌 의사 표시는 조문 숫자가 107조. 숫자는 안 나와요. 그냥 적어 드리는 것 뿐이에요. 통정은 108조, 착오는 109조, 사기 강박은 한 세트 110조로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의사표시 고장이 생기면 유효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사표시 고장이 생기면 무효 아니면 취소를 가지고 논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의사표시 네, 어떻게 구조가 되는지를 일단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럼 이제 순서대로 가면 되겠죠. 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 단독 허위표시부터 출발하면 될 거예요. 네, 책자에는 61페이지하고 62페이지, 63페이지 그 이야기는 신경 쓰지 마시고 63쪽에 가시면은 의사표시 불일치가 있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쭉쭉 넘기시면은 네,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82쪽 네, 82쪽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있고 불일치는 63쪽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걸 좀 연습을 한 다음에 들어오면 딱 좋다 그런 얘기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책자 순서에 따라서 64쪽 가볼게요. 네, 타이틀 제목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지금부터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별이 있었다. 별이 뭐죠? 별이 암호로 의사표시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자, 의사표시가 있었는데 말하는 사람이 마음속 의사와 밖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불일치한 상태에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불일치를 갖다가 네, 알고 하는 것일까 모르고 하는 것일까? 네, 알고 했다 얘기죠. 모르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모르고 한 것이 아니고 뭐다? 알고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알고 한 것을 혼자 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한 게 아니고 짜고 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네, 여기서 이 불일치를 모르고 하는 것이 알고 하는 것이다. 요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뭐다? 뻥, 빈말, 거짓말, 허위 표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불일치를 이미 알고 있죠. 근데 짜고 했어요? 혼자 했어요? 혼자 했으니까 뭐다? 네, 단독 허위 표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법조문에서는 뭐라고 적혔냐면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다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뭐가 있는가 봤더니 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뭐가 있는가 봤더니 자, 갑이라는 사람이 네, 을이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3개월밖에 못 산대요. 그러니까 갑이 을을 위라는 말에서 3개월 이상 네가 살 수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이 토지를 너한테 줄게. 자, 그러면 갑은 사실은 줄 의사가 없고 위로차 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것을 법률 용어로 고친 말이 뭐냐면 네, 무상으로 주겠다. 그런데 이게 네, 진이 아닌 증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진이 아닌 증여. 네, 증여는 단독행위가 아니고 계약입니다. 을이 그래? 정말 그럴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진이 아닌 증여가 됐을 때 을이 3개월 뒤에 살아났습니다. 그럼 이제 을은 뭐합니까? 준다고 했으니까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갑이 뭐라 합니까? 나는 사실 농담이었다. 나는 진심이 아니었다. 을은 진심이었다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이 뻥친 거짓말 하는 것에 대해서 갑은 자신은 안다. 그렇지만 이쪽에서는 만약에 모른다 한다면 예? 거짓말한 갑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거니까 이 진이 아닌 증여는 일단은 모르는 을을 보하려고 네, 원칙은 유효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칙은 뭐하다? 유효. 원칙은 유효하다 그런 얘기예요. 다만 을이 얘가 뻥친다는 사실을 즉 빈말, 허위 표시한다는 사실을 을이 알았다, 알 수 있었다면 자, 들어갑니다. 이게 뭐라고요? 알았다라는 말입니다.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자, 이런 것이 전제가 된다면 을은 얘의 거짓말을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면 을은 부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때는 이것이 뭐가 된다? 네, 무효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효. 그래서 원칙은 유효로 가고요. 자, 예외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야기입니다. 자, 조문 읽어봅시다. 107조 64쪽의 맨 꼭대기에 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 단독 허위 표시죠. 1항입니다.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 자, 여기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 그게 바로 허위 표시예요. 불일치를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원칙 유효하다는 얘기고 그러나 라는 단어 있죠. 이제 반대. 반대상에 나타나겠죠. 그러나 상대방께서 표의자 진이 아님을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된다라고 돼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책자에서는 요것을 갖다가 107조에 뭐다? 네, 요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당사자 효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원칙, 유효, 예외, 무효. 됐습니까? 원칙, 유효, 예외, 무효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면 결국은 현실적으로 갑은 무효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것이고, 그죠? 을은 나는 몰랐다 해서 유효를 주장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의사표시에서
효력에 관련돼서 효력 요건 관련돼서 한쪽은 무효를 주장하고 한쪽은 유효를 주장했을 때 효력 요건 관련된 입증 책임은 당연히 무효를 주장하는 자한테 입증 책임이 넘어간다는 사실. 따라서 을 스스로 유효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요. 처음에 말을 잘못 내뱉은 갑이, 무효를 주장하는 갑이 을의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를 입증하면 무효가 되고, 입증을 못하면 을이 유효로서 가져간다는 뜻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무효 주장, 한쪽은 유효 주장, 입증 책임은 무효 주장하는 자한테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걸 좀 멋있게 표현한다면 저 알 또는 알 또는 알. 그래서 이건 알까기 조문이다. 제가 앞으로 할 거예요. 107조는 뭐다? 알까기 조문, 알. 그래서 이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를 한자로 고친 말이 뭐냐면 악이라고 합니다. 악이. 그리고 중간에 또는, 그 다음에 유가실, 과실이 있다, 이렇게 고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유효가 되려면 해석상 을은 뒤집어야 됩니다. 을은 악의 반대말 선이. 자, 또는 바꿔야 되겠죠. 선이 또는 무과실 이해하지만이 유효가 된다는 해석을 한다 이야기. 결국 을이 만약에 선이인데 여기 유과실이다 그러면 요거는 무효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악이면 당연히 무효고요. 악이가 아닐지라도 선이랄지라도 또는 유과실에 걸리면 유효가 아니고 뭐다? 무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효과가 노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을이 또 이렇게 병으로 연결되면 요건 당사자 이야기고요. 요건 제3자 얘기죠. 그럼 이제 보세요. 자, 여기 유효 타고 들어간다면 여기 선이, 이게 잘못됐네요. 선이 또한 무과실로서 퍼펙트 유효하면 병이 선이든 악이든 다 보호를 받습니다. 즉 여기다가 이런 거예요. 갑을이 퍼펙트 완전 유효하면 뒷사람은 그냥 묻어간다 이야기. 이걸 앞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사람이 오케이다 그러면 뒷사람도 그냥 오케이 이렇게 묻어가는 거. 앞사람이 보호받으면 뒷사람도 자연스럽게 묻어가는 거. 그래서 서랑 묻지 않고 보호받는다. 자, 이런 것을 나중에 엄폐물 법칙, 엄폐물의 법칙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시험에 이게 엄폐물 법칙이다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앞사람이 오케이 퍼펙트 유효면 뒷사람은 오케이 선악 묻지 않고 오케이. 두 번째, 자 지금 갑을 계약이 지금 무효가 됐죠. 그럼 여기는 꽝이야. 꽝 뭐라고요? 꽝. 앞사람이 꽝이면 우리 법 태도는 여기도 꽝이 되는 것이 맞다 이야기. 아니 원인 있고 결과 있는 거니까 앞사람이 꽝이에요. 그럼 뒷사람도 꽝. 이게 대원칙이에요. 근데 의사표시 영역에서는 무조건 꽝꽝거리지 않고요. 선의 악의가 있으면 조문에서 선의는 보호를 해주고 선의만 살려놓고 악의만 꽝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아니고 뭐다? 상대적 무효다라고 이렇게 또 이름을 지어줬다 그런 얘기. 그래서 지금 제가 조문 107조만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자, 연습하세요. 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단독 코에피시언트는 짜고 한 것이 아니고 혼자 했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네, 당사자끼리 갑과 을 사이에서는 원칙은 을을 보여야 되니까 원칙은 유효로 갔다가 을이 알 또는 알, 악이 또는 유가실이면 무효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자 그러면 건너간 병이 있으면 이게 오케이니까 병은 뭐뭐 못지않고 선악 못지않고 여기 기억해 두란 말이에요. 오케이니까 이쪽도 오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이게 꽝이죠. 갑을 꽝이죠. 그럼 이것도 원래 꽝이어야 되는데 의사표시 영역에서는 무조건 꽝은 안 치고요. 선의만 보호를 해주고 악의만 꽝 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상대적 무효라고 한다 그런 뜻입니다. 네, 요게 책자 가시면 64페이지, 65페이지에 거기 원칙 요건과 효과가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이 설명을 드리면, 자 이제 판례 가지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판례보다는 일단 이 효과를 먼저 잘 기억하시고, 자 이제 여기서 해석의 문제 들어갈게요. 네, 진의란 말이 있어요. 진의. 자, 이 진의는 네,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이다 하면 이 지문은 틀렸다는 거죠. 네, 이 진의 뜻은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표의자 생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상황에서 네,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았지만 네, 최선이라 판단해서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지만 최선이라 판단해서 말을 했으면 네, 이거는 진의가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여기서 강박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강박당해서 증여를 했다. 강한 압박, 해악을 고지하니까 줄 의사는 없지만 줬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강박당해서 증여할 때, 네, 강박당해서 증여할 때 줄 의사,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았지만 최선이라 판단해서 만약에 준다라고 했으면 요건 진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진의가 있으면 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적용하면 안 되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진의가 없을 때 적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강박당해서 증여를 하게 되면 110조 강박당해서 증여하게 되면 진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107조를 적용하지 않고 이 단독 코에피시를 적용하지 않고 110조를 적용해서 해결한다. 자, 그게 판례의 태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강박당해서 증여했으면 네, 진의는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적용하지 않고 네, 강박 110조를 적용해서 해결한다는 것이 판례 태도예요. 그래서 64쪽에 네, 페이지 64쪽에 중간에 있는 그 판례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간에 있는 판례를 한번 꼭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대출 관련돼서 밑에 판례가 있습니다. 타인 채무를 위해서 명의대한다고 돼 있어요. 자, 대출 관련돼서 포인트를 잡을게요. 대출 관련돼서 명의를 빌려줬다. 대출 관련돼서 명의를 대여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실질적인 채무자는 갑이에요. 갑이라 이렇게 A라 합시다.
A가 실질적인 돈 빌려 쓰는 사람인데 A 이름으로는 대출이 안 돼요. 그래서 갑이 명의를 대여해서 가서 은행 가서 은행 가서 대출 계약을 썼다 이야기예요. 은행하고. 그러니까 지금 대출을 받는데 A 이름으로 안 되니까 갑이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대출을 받았다 이야기예요. 자, 이때 판례 태도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대출 관련돼서 양해란 단어가 없다면, 네, 이 대출 계약 관련돼서는 갑이 무조건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즉, 이 말은 양해란 단어가 없으면 이때는 이 대출 계약서는 진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진위 아닌 의사표시 이 조문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통정 허위 표시 조문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사인한 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판례 1번이에요. 64페이지 판례 1번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대출을 하는데 혹시 시험에 이 대출할 때 양해란 단어가 만약에 나왔다 한다면, 양해, 통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양해가 나오면 요거는 통정 허위 표시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대출 계약서는 무효가 됩니다. 그럼 갑은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65페이지에 몇 페이지요? 65페이지에 판례 2번이 있죠. 앞에는 판례 1번이 있었죠. 그러니까 왼쪽 페이지에 있는 대출은 양해란 단어가 없고, 우측 65페이지에 있는 비교 판례는 양해란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찍는 거야. 그러니까 대출 나오면 양해가 없으면 107조 이것도 아니고 108조도 아니고 이 대출 계약은 퍼펙트 유효함으로 무조건 갑이 책임지고, 양해란 단어가 나오면 통정이므로 이건 효력이 없으니까 책임 없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 판례를 기억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효과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66페이지 가시면, 자, 거기 보시면은 선의 제3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108조 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할 것이고, 동그라미 3번이 있네요. 네, 엄폐물 법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선의 제3자로부터 다시 전득한 자. 또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아까 여기. 다시 또 가봅시다. 이것도 오케이고, 만약에 병이 선인데 만약에 건너간 정이 악이었다라고 합시다. 악이. 그럼 이거 똑같지 않습니까? 병이 오케이 받았으니까. 그죠? 정도 오케이로 간다. 이것도 방패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7조 요 정도에서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책자하고 연결해 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통정으로 가겠습니다. 통정. 짰다는 겁니다. 자, 그럼 똑같이 가봅시다. 최초의 별이 있었다. 별이 뭐죠? 의사표시라고 얘기했습니다. 별. 사실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마음속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는데 불일치를 갖다가 자, 씁니다. 알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모르고 한 것이 아니고 알고 했다. 근데 요거는 네,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짜고 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서 요거 두 가지 더한 게 이게 뭐예요? 뻥, 빈말, 거짓말, 허위 표시죠. 그럼 짜고 했으니까 여기다 붙인 말이 뭐예요? 통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통정 허위 표시의 뭐다? 요건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 그죠? 혼자 했다, 짜고 했다,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짜고 할까요? 분명히 누군가를 뭐하기 위해서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갑이 토지가 있다. 알고 봤더니 이 갑한테는 채권자가 있었습니다. 채권자 A가 있어요. 근데 이 갑이 채무자예요, 채무자. 근데 이 채무자가요, 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제 법원에 판결받아서 강제 집행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강제 집행을 해서 이걸 경매 쳐가지고 자신의 채권을 뭔가 좀 회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준비 작업인데, 갑이 지금 뭐냐면, 재산을 빼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갑의 이 부동산을 요 을한테 뭐 하는 거다? 가짜 매매를 통해서. 그죠? 진짜 매매가 아니고 뭐요? 가짜 매매를 통해서 을한테 등기까지 넘겨줬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경우의 수를 보셔야 돼요. 이와 같은 경우에 채권자 입장도 있고 이 사람 입장도 있고 이 사람 입장도 있지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이 가짜 매매는 을도 이 사람의 이 불일치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짜 매매는 이유가 없습니다. 당사자끼리는 무조건 무효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단란한 효력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매매가 무효면요, 이 등기도 당연히 무효 등기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경우에 각자 입장을 한다면 먼저 채권자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이 부동산을 강제 집행하려고 준비 중인데 이렇게 재산을 빼돌렸죠. 이걸 채무자 사의 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채권자 해함을 알고 이렇게 빼돌리는 것을 법률 용어로 사의 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채무자 사의 행위가 있게 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옵니다 라고 해서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법원에다가 억울합니다라고 소송 제기하는 것이 뭐냐면 채권자 취소권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건 반드시 법원으로 가야 됩니다.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누굴 향해서? 을을 향해서. 그래서 다시 이 등기, 무효 등기를 다시 원위치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소송을 통해서만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실제 시험에서는 주로 안 나와요. 모의고사 볼 때 어쩌다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제 A 입장은 얘기 다 끝났어요. A 입장은 뭐다?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자, 포인트는 이게 아니죠. 요게 아니고, 요 얘기죠. 요 얘기. 자, 지금 갑하고 이제 을의 입장입니다. 갑이 을한테 가짜 매매해서 무효했으면요, 이 등기도 무효니까, 소유자는 을이 아니고 갑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등기부를 보게 되면 갑구에서 갑이 등기부상 소유권이 돼 있다가 어쨌든 형식상 등기부는 이렇게 현재 소유자는 을로 돼 있다 할지라도 소유자는 을이 아니고 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갑이 을한테 뭐 하는 거예요? 등기 잘못돼 있으니까 등기 지워달라. 말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랬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것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이 가짜 매매는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급여가 아니다?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통정허위 표시는 불법 원인급여
네, 이단이다, 아니다 그런 얘기죠. 불법 원인급여는 어디서 나왔어요? 학과적 타당성에서 나왔잖아요. 이 불법 원인급여는 103조에서 쓰는 용어지 108조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을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가만히 돌려주면 되는데 등기부에 있으니까 또 이렇게 병한테 팔고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먹고 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아까 얘기했습니까? 이게 꽝이면 모두 꽝이다. 이게 꽝이면 모두 꽝이어야 돼요. 무효면 이것도 꽝이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 법제에서는 네, 의사표시 영역에서는 특별하게 선의 악의가 있으면 선의만 보호를 해주고 악의는 보호를 안 해준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누군 보호받고 보호받지 못하니까 이 무효는 상대적 무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통정 허위 표시에서는 특히 선의 병 가지고 주로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의 병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유리하게 해석한다. 갑하고 병이 만났을 때 무조건 누구한테 유리하게 해석한다? 병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 해석이 중요하다.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네, 선의는 추정된다가 맞다는 거. 네, 추정되면 입증 면제, 누가 입증, 문박그대. 결국 입증은 선의를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갑이 병의 악의를 입증해야 된다는 입증 책임이 넘어가고요. 두 번째, 여기 선의만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선의 유과실이든 또는 선의 무과실이든 과실이 있다 없다 물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선의 유과실도 보호를 받고 선의 무과실 보호받는다. 뭐만 있으면 돼요? 선의만 있으면 된다. 그런 뜻이고. 자, 세 번째는 선의의 병이 보호받으면 건너간 정이 악의일 때 악의의 정은 보호받을까? 방금 전에 했었습니다. 앞사람이 OK 보호받으면 뒷사람도 OK 보호받는다. 이게 아까 뭐라고요? 엄폐물 법칙. 자, 그 다음에 선의의 병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 선의의 병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 자, 그럼 이런 얘기죠. 지금 이렇게 선의의 병에 보호막을 쳐놓으면, 그죠? 이렇게 보호막이 쳐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갑은 병한테 와서 이 벽을 뚫고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고 바깥을 향해서 그래 무효 주장할 수는 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의 제3자 해석을 잘 정리할 것. 그래서 주로 통정 허위 표시가 주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저것도 이것도 잘 나오니까 요건과 효건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통정 한번 가볼까요? 통정 가보겠습니다. 68페이지 가시면 통정이 나와 있습니다. 네, 요건 보세요. 요건 같은 거 보시고요. 자, 구별 개념은 넘어가시고, 자, 페이지 가볼까요? 70페이지 가시면은 효과, 당사자 간의 관계,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또 이행 후라면 줄 필요가 돌려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허위표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원인급여는 적용이 없다. 불법 원인급여는 네,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에서 나온 얘기예요. 통정은 108조 무효 의사표시 영역이지 목적의 타당성 영역이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71페이지 가시면, 네, 맨 밑에 보시면 제3자의 선의가 있을 거예요. 네, 개념 플러스는 다음에 할 거예요. 자, 제3자의 선의, 알지 못하는 것. 네, 72페이지에 표시하면 되겠네요. 맨 꼭대기 제3자로부터 다시 전득한 자도 역시 제3자에 해당한다. 제3자가 선이라면 다시 권리를 취득한 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된다. 맨 꼭대기 니은이 바로 뭐냐면 병이 선이로서 오케이면 정도 악이라 할지라도 오케이. 그게 바로 엄폐물 법칙. 다음 디귿이죠. 입증 책임.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죠. 추정되면 입증 면제, 누가 입증 문박그대. 결국 무효 주장하는 갑이 입증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에 무과실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죠. 선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무과실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선의, 과실, 무과실 다 보호된다는 거. 미음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네 번째는 채권자 취소권. 아까 가장 채무자의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억울하다고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었고요. 자, 다섯 번째 통정 허위 표시는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를 잘 비교하시는 겁니다. 뭐하고 뭐? 단독 허위 표시하고 무슨 표시? 통정 허위 표시를 비교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추가시키면, 네, 책자 가시면은 69쪽 가시면, 네, 거기 사례를 설명할게요. 은닉행위라는 거. 은닉행위. 네, 다른 거 없습니다. 사례는 갑이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세금 문제를 우려해서 을과 짜고 마치 매매계약 체결한 것처럼 꾸며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했다. 네, 그걸 좀 설명드릴게요. 네, 여기다 지워서 해볼까요? 네, 그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증여, 숨기고 매매로 가장했다. 보세요. 스토리 기억해 두세요. 네, 증여를 숨기고, 네, 매매로 가장해서 등기 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한테 이 토지를 증여하고 싶은데 등기부에다가 취득 원인을 증여치게 되면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증여세. 그러니까 이 증여세를 뭐 하려고? 빼돌리려고 등기부에다가 매매로 가장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증여는 숨겨진 행위이기 때문에 멋있게 표현한 말이 뭐다? 은닉 행위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네, 매매는 가짜 매매니까 요거는 가장자가 있으니까 요거는 가장행위다, 통정 허위 표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증여의 의사는 있었으니까 이 은닉행위는 뭐하다? 유효하다라고 평가합니다. 유효. 근데 가짜 매매는 통정이니까 이거는 무효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하는 얘기예요. 등기. 자, 유효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제 보세요. 자, 요건 결정된 겁니다. 은닉행위는 유효, 가장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러면 등기의 효력은 은닉행위로 보게 되면 등기는 당연히 유효 등기가 될 것이고, 그죠? 가장 매매 무효로 포인트를 잡게 되면 등기는 무효 등기가 되죠. 그러면 을이 등기 쳤는데 다시 병한테 팔았다라고 했을 때, 자, 이 병이 앞에 이런 내용을 자 모르고 살 수도 있고 알고 살 수도 있다 한다면, 좀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앞사람이 오케이면, 지금 등기가 유효 등기라면 오케이면 이쪽은 전부 다 오케이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방패가 되니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보호받는다는 논리가 갈 것이고, 이게 통정무혈한다면은 건너간 병이 선의와 악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이게 꽝이면 둘 다 꽝꽝거려야 되는데 선의만 보호를 받고 악인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갈라지죠. 네, 그래서 이제 판례는 어떻게 하느냐? 판례는 이쪽이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판례는. 아셨어요? 이쪽이 맞고 이쪽은 틀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의의 포인트가 맞추기 때문에 이 등기는 유효 등기로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제3자가 악이라 할지라도 오케이 보호받는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쪽은 아닙니다. 등기 무효가 아니고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물권법에서 증여 숨기고 매매로 등기했을 때 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함으로, 증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체관계에 부합함으로 등기는 유효등기다. 물권법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병은 선악 묻지 않고 무조건 보호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69페이지에 있는 거, 69페이지에 있는 그 사례, 거기다가 별표 한 5개 정도 해 놓으세요. 그래서 Q가 있고 A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A 잘 읽으시면 제가 설명 나오니까 잘 정리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107조 허위표시 혼자 한 진이 아닌 의사표시와 짜고 한 거 통정 두 가지를 비교했으니까, 자, 효과에 초점을 놓고서 잘 정리해 두세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문제 풀게 되면 답 쓸 수 있을 겁니다. 네,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